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딴따라지에 지속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분께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하는 일을 딴따라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딴따라지라는 게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특히 자기한테 재미를 주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듣기 더 편하실 것 같고, 사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왔고, 그러다가 약간의 성공을 맛봤지만 다시 또 안 되고 있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건혁이라고 하고요. 오건혁이라는 이름보다는 곰사장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왜 곰이냐고 하면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별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돼지, 하나가 곰. 그래도 돼지보다는 곰이 낫지 않냐. 그래서 누가 저를 돼지사장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곰사장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갔죠. 근데 그럼 왜 사장이냐? 붕가붕가 레코드라는 회사를 2005년에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붕가붕가 레코드는 인디 음반 제작사고요. 음반 제작사로서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보신 것 같은 많은 팀들의 음반을 약 30장 제작을 해왔어요. 근데 몇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좀 이름도 이상하고 좀 무서운 그런 팀들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이 친구들은 대부분 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버라이티 쇼에 나와서 흥행을 하고 있는 장기하 얼굴들이라는 팀하고 같이 일했었고, 지금은 이제 갈라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튼 이 친구들이 성공한 바람에 저희도 좀 회사의 형태를 갖춰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음반 제작사는 음반 제작사지 대체 앞에 붙어있는 인디라는 말은 뭐냐? 인디 음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럼 대체 인디 음악이 뭐냐? 역시 또 인디언 바비는 인디언런스라는 것과는 상관없고요. 인디펜던트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디펜던트는 우리말로 하면 독립이라는 뜻이죠. 그럼 음악에서 독립이 대체 뭐냐? 음악으로 항일 투쟁을 하는 거, 민족 투쟁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대체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사실 이렇게 음악을 하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섭을 합니다. 10대 때 음악을 하고자 하면 대체 음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는 식으로 많이 간섭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보기 비슷하게 와이프가 이렇게 압박을 한다거나 자식이 압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은 분을 간섭을 하죠. 주로 대부분 독립이 되는 음악을 해라 라는 식으로 간섭을 합니다. 근데 인디 독립음악이라는 거는 그런 모든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음악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록 음악이 좀 그런 범죄에 속하죠.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데 누가 간섭하는 것로부터 나는 독립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인디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간섭하는 게 자본이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음악이 되겠습니다, 제작비를 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자본은 그 사람들 투자를 해서 그 본전을 거두거나 꼭 더 많은 이득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죠. 화성이 아름답고 멜로디가 아름답고 그리고 이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종류의 음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음악들도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인디 음악의 기본적인 정의고요. 사실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중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예요. 사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화성학적으로 특별한 화성을 가지고 있고 되게 관습적인 멜로디와 관습적인 리듬을 가진 그런 익숙한 음악을 좋아하죠. 근데 그런 음악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간섭으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디 음악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물론 이게 인디 음악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인디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되게 혼잡스럽고 시끄럽고, 요컨대 되게 저렴한 음악, 되게 싸게 만들어지고 되게 지저분하고 그런 값싼 음악을 생각하기 쉽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되는 음악을 연상하기 쉽죠. 근데 한국에서는 또 독특하게도 밴드 음악이 전부 이런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밴드가 나와서 뭔가를 연주하고 있으면 저게 인디 음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인디펜던트 뮤직이라는 거의 의미는 좀 그거와는 다릅니다. 널리 쓰이는 의미는 이게 세계 시장의 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걸 표현한 건데요. 약 80% 정도, 85% 정도를
4개 회사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메이저 레이블이라고 해요. 소니, 유니버설, 워너, EMI 있었는데 EMI 합병이 됐으니까 약 3개 회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3개 회사 이외의 회사에서 만든 음악, 이 3개 회사 이외로 유통을 하는 음악, 그거를 모두 인디 음악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이런 범주를 따지면 SM이나 JYP나 YG나 한국에서 좀 메이저로 일컬어지는 그런 음악들도 3개 나가면 인디펜던트 뮤직인 거죠. 물론 실제로 소녀시대가 해외로 나가서 유통을 할 때는 대부분 소니나 그런 회사의 걸 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인디 음악이라는 게 어떤 음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메이저 회사 말고 자기 나름대로 유통을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디 음악이라고 하면 되게 예술성 높은 음악들을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2011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 중 하나인 그래미에서 올해 음반을 뽑은 아케이드 파이어 같은 경우도 현재껏 아직 인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단순히 이런 예술성, 작품성 측면뿐만 아니라 2011년에 가장 전세적으로 많이 팔렸던 한국 예입니다. 전세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아달 같은 영국 아티스트도 인디 레이블에서 계속 자기 작업을 해왔습니다. 요컨대 보니까 되게 작품성 있고 되게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종류의 음악을 인디 음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중성 있는 음악도 인디 음악에 포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작업의 전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디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저기에 따지면 서태지 같은 아티스트도 인디 아티스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인디 음악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메이저 레이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급했던 SM, JYP, YG 같은 3사 같은 경우도 물론 큰 시장 시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3개 회사가 이렇게 뭔가 뭉쳐가지고 멜론 같은 응원 유통사에게 자기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사실 멜론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개 회사가 빠져도 참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요컨대 음악 제작사가 한국의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작습니다. 한국의 음악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건 공중파, 넓게 봐서 K, CJ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이 미디어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들이 어떤 음악이 대중들에게 전달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심지어 무한도전 가요제처럼 음악을 만들어서 파는 일까지 하고 있죠. 결국 한국에서 인디 음악과 메이저 음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매스미디어 출연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자기 매니저와 대표들이 상주를 하면서 작가와 PD들 만나서 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클럽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서 자기 대중들과 직접 소통을 하느냐, 그 두 가지가 메이저와 인디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은 그냥 값싼 음악, 안 팔리는 음악 그런 종류의 음악이 아니라 그냥 별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방송에서 부른다고 했을 때 꺼리진 않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매니저를 방송 상주시키지도 않고 그 시간에 매니저를 써서 공연을 더 만들고 사람들 더 불러 모으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한국 인디 음악 현실을 보면 우선 음악 산업의 현실 자체를 보면 이게 미국에서 1970년부터 2000년 말 2010년까지 그 음악이 팔린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2000년도에 한번 정점을 찍죠. 그리고 이때 인터넷이 등장하고 MP3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napster 같은 B2B 사이트가 등장을 하면서 음악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CD가 더 이상 안 팔리고 사람들이 거의 무료로 흔히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가 되면서 주요 추락을 하고, 물론 2000년대 중반 2004년 2005년쯤에 애플이 뮤직 스토어를 만들어서 이제 디지털 음원도 돈 받고 거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장세는 되게 미미해서 사실 이런 추세로 가면 20년 내로 음악 산업은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건데 석탄 산업이 한때 성행을 하다가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듯이 음악 산업 역시 지금 사양길로 접어든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자스러운 일이죠. 더욱이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빡셉니다. 음원 전입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5,500원에 45곡을 받고 9,900원에 150곡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원래 한 곡 다운로드 받는데 6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전입제를 대부분 이용을 하죠. 사실 600원을 내부터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떠요. 결제가.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왜 멍청하게 비싼 돈 주고 사느냐, 싼 돈을 주고 사라 라는 식으로 되고, 그런 결과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과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세계 가격이 약 8에서 15% 정도의 가격을 팔립니다. 요건 곡당 100원 정도 나와. 원래 600원을 받아야 될 건데 100원 정도 나오니까
뭐 싸이 같은 아티스트가 강남 스타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한국에서는 음원 수입을 3천만 원밖에 거두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싸이가 그 정도면 저희 같은 인디는 더할 나위 없겠죠. 아무리 음악을 팔아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돌들이 바득바득 영화에 출연을 하고 광고에 출연을 하고 예능에 출연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실제로 SM, JYP, YG 같은 경우 한국 시장 자체 포기를 했습니다. 음원 시장은. 그래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오로지 예능이나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질스러운 얘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미디어에는 그저께 소녀시대가 나왔으면 어저께도 나왔고 오늘도 소녀시대가 나옵니다. 이 특정한 장르로 편중되어 있죠. 실제 조사를 해보면 한국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발라드 음악을 선호한다고 얘기하고 25%가 댄스, 15%가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나머지 장르가 10% 미만이고 락이라는 장르는 약 2%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2% 미만에 그치고 있는 그러니까 음악 산업 자체가 죽어가고 있고 한국에서 음악이 똥값으로 팔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듣도 않는 음악을 한다는 것은 되게 정말 좌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결국 한국에서 인디 음악을 한다는 것은 거짓골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한국에서 인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단어와 결의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이런 불꽃 사람을 생각을 하죠. 보시는 기준과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디 음악 하는 사람들이 정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시기 이렇게 되게 단호한 결의를 할 것 같은 사람 참 보시면 않죠. 보통 사람들이고 심지어 분가분가 레코드 저희가 하고 있는 분가분가 레코드 구성원 중에 80%, 90% 이상이 A형입니다. 지금 트리플 A형이라 되게 훨씬해요. 뭔가 그런 단호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뭔가 되게 질러서 나갈 자신은 없다. 질러서 나갔다 뚝딱 망하면 저희 돌이킬 길이 없고 실제로 한국의 70년대, 80년대